버릇 목까지 혼자 하시려니 경황 없는 와중에 시아버지 사랑은 며느리라 돌려 칭찬하신 거라며 넘기셨는데, 그렇게 예물 맞춘 날 저를 칭찬하시던 시아버지가 뜬금없이 굳이 결혼 서두를 필요 있냐며 동현 씨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슬슬 딴지를 걸고 나섰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제가 영 마음에 안 들고 동현 씨에게 잘 맞는 여자가 아니니 친구로 지내는 게 어떻겠냐고 하신다는 건데, 이유가 바로 엄마 때문이셨습니다. 아버지가 영 이상하다 어쩌냐. 원이야, 너 아빠가 만나자고 하시면 일 있다고 피하고 이상한 소리 하시거든. 나한테 꼭 연락해. 저기 통화도 녹음할 수 있으면 꼭 하고, 문자 같은 거 나한테 바로 그대로 쏘아줘. 이거 마음이 영 쎄한 게 요즘 자꾸 장모님 이야기를 묻고 장인어른 언제 만났냐, 애들은 몇이냐, 집이 어디냐 꼬치꼬치 물으신다. 오해 아냐. 초점이 너가 아니라 장모님이다. 장모님 이름이 뭐냐길래 장인어른 이름은 안 궁금하세요 했더니 윤가겠지 뭐 하시면서 장모님 이름이 궁금하시대. 원이 너 생년월일은 안 물으시면서 장모님 생년월일 묻고 모른다고 했더니 그것도 모르냐며 버럭 화내시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벌써 결혼하기 아깝지 않냐는 거지. 나 33인데 자꾸 결혼이 빠르대. 자기는 23세하고는. 요즘에는 40에도 하고 50에도 한다나. 원이 너하고 연애 기간이 너무 짧다는 거야. 당신들도 첫눈에 반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면서 남녀는 두고 봐야 안다고 결혼을 미루래. 우린 3년 만났는데요 하니까 한참을 뚫어지게 쳐다보시더니 아빠 말 들으라는데 영 이상하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얼마 전에는 새벽에 잠이 안 와서 전화하셨다며 아버지를 위해 사랑 포기할 수 있냐 하시더라고. 그래서 딱 잘라서 아니요 했지. 당연히 아버지 안 보고 말죠. 몇 번이나 봤다고 아버지 때문에 원희를 포기해요 했더니 한숨 푹 쉬고 끊더라. 이야기를 듣고 제가 떠올린 것이 상견례 이후로는 어머니 댁에 주에 한 번 정도 찾아뵙는데, 시아버지가 결혼에 대해 의논하러 오셨다면서 같이 계셨던 날 우리 엄마에 대해 꼬치꼬치 물으시기에 얼버무리고 말았는데, 어머니 통해서 아빠 회사를 알아냈는지 회사 근처라며 점심시간에 불러내 만났다는 거였습니다. 사돈지간에 친해야 아이들에게 좋다면서 점심 대접한다며 오셔서 식사하셨다고만 이야기하시는데, 일단 아빠는 다음번에 집사람과 만날 적에 당사자에게 직접 여쭈어 보시라며 정중히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기분이 썩 좋아 보이지는 않으셨습니다. 동현씨, 아버님이 우리 아빠 점심에 불러내셔서는 엄마에 대해 꼬치꼬치 물으면서 참 사부인이 미모도 좋고 어쩜 그렇게 여성스러운지 너무 부럽다고 했었대. 자기도 알다시피 엄마가 미모가 좋은 양반은 아니잖아. 거기다 티 입으면 배에 낑기고, 우리 아빠는 놀리는 줄 알고 기분이 좀 상하셔서 오히려 사부인이 늘씬하고 자그마하니 군살 없으시고 관리 잘하시더구만요 하면서 받아쳤는데, 진심으로 무슨 소리냐면서 버럭하시더니 조신하고 순종적으로 있는 티 안 나게 남편 돋보이는 사부인이 최고라는 거야. 여자가 가시처럼 마른 거 다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엄마는 무슨 음식 좋아하냐, 꽃은 알레르기는 있냐 없냐 물으시고, 하다못해 신발은 몇 문 신냐, 좋아하는 색이 뭐냐, 연예인 공부하는 사춘기처럼 물어대서 언제 그 사람 만나면 직접 물으세요 하고 말았다는데 여하튼 밥을 못 먹을 정도로 물어보셨대. 그리고 다음날은 아빠 퇴근할 무렵에 만날까나 하시는 걸 회식이 있어서 핑계대고 돌려보냈는데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아니, 오죽하면 엄마한테 바깥어른 어디서 만난 적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 우리 부모님들은 다른 것보다도 당신들 특이한 역사 들어서 어디로 튈지 몰라서 불안하다고 하시는 판이고, 나 시집살이 된통시키려고 저러는 거 아니냐고 하는 판이야. 그렇게 우리들이 설마 아니겠지 하는데 시아버지가 기어이 동현 씨를 새벽에 당신 머물고 있는 호텔로 불러내시고는 다짜고짜 헤어지라고 하셨답니다. 당신은 신혼의 욱한 마음에 버린 실수로 아내와 자식이 있지만 없는 채로 총각도 그렇다고 유부남도 아닌 어정쩡한 채로 30몇 년을 살아왔다며, 그래도 강다니는 엄마의 외가 그늘 아래 행복하게 살아온 너가 양보하라고 울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헤어지면 혹시라도 자기가 사부인, 그러니까 우리 엄마와 잘 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 원희는 어떻게 보면 좋지만 아주 나쁜 인연으로 얽혀서 며느리로 인정할 수 없지만
또 엄마 딸로 보자면 흡족하니 충분한 보상을 본인이 해주겠다고 하더랍니다. 난생 처음으로, 정확히 말하자면 두 번째로 당신 가슴을 두근거리게 한 여자인데, 아시다시피 첫 번째는 그렇게 됐으니 저희만 순순히 물러나 준다면 저와 이 사람 직장 다닐 필요 없이 든든하게 다른 입맛 맞는 더 좋은 사람 만나 큰 소리 떵떵 치며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동현 씨는 진심인 건지 술 취해서 저러시는 건지 모르고 아무래도 우리들 결혼 때문에 지난 생각도 나고 갖가지 미련도 들고 그러나 보다며 두리뭉실 넘기려고 했지만 저는 일련의 사건들에 화가 좀 났습니다. 자세히 까봐야 알겠지만 그 연세에도 결국 자기밖에 모르는 왕자병이 안 고쳐지셨는지 저와 우리 부모님의 인생까지 싸잡아 좌지우지할 엄청난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에 기가 찼습니다. 그 계획의 가장 큰 피해자인 우리 아빠도 시아버지 자리가 추근거리다 못해 아예 아들에게 대놓고 헤어지라고 통보하며 회유한 것을 알아야 하지 않겠냐 하니 남편이 파르르 떨며 그럼 우리는 친정아버지 선에서 정리되어 결국 자기 아버지가 제일 신나할 거라며 지켜보자고 하는 바람에 수포로 돌아가고 아들인 이 사람도 정작 자기 아버지가 어떤 스타일인지를 모르니 감을 통 못 잡은 눈치였는데 둘이서 치매할까 악담하면서 헤어지겠다고 하고 재산 받아낸 후에 그냥 결혼 강행할까 농담할 정도로 화가 나기는 한데 처음 당해보는 데다 생각도 못했던 일이라 감각이 없었습니다. 혼자 저러다 말겠지 하고요. 세상에 넘볼 사람이 없어 사돈어른을 마음에 담는가 말이죠. 게다가 젊은 사람들도 아니고 다 늙어가는 처지예요. 기막혀서 말도 안 나오는 상황에 정말 마음에 두신 건가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는 시어머니를 결혼 준비해서 빼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끼우면 보나마나 아버지께도 연락이 가니 차단하려던 건데 다행히 어머니는 반색하시며 그러마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안 턴 짓 하려니 연기하는 것 같아서 힘드셨답니다.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결혼을 강행하며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는데 새벽 불러내 말씀하시고 의외로 잠잠해서 마음을 놓던 어느 날 격전의 날이 왔습니다. 시댁에는 알리지 않았지만 저는 결혼하면서 아예 직종을 바꿀 생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였는데 오전에 인수인계하고 오후에 퇴근을 하던 상태로 그냥 관둬도 되지만 아무래도 의리도 있고 평판 문제도 있어서 제가 편히 봐주던 상태로 결혼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식구끼리 파티하려고 엄마와 함께 낮에 장 보고 들어와 음식 준비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제가 함구하던 상태라 엄마는 아직까지 전혀 모르는 눈치로 매우 잔잔한 평상시와 다름없던 일상이었는데 저는 부모님께 왠지 모를 죄송한 마음이 들어 커플 잠옷 해드리고 엄마도 요즘 제 얼굴이 거칠어 보이신다며 마사지 잘 받게 기능성 화장품 세트로 사주시고 기분이 무척 좋았습니다. 이제 결혼하고 아이까지 생기면 우리 친정 식구들만 이렇게 편하게 즐길 파티는 한동안 거를 것이 뻔해서 엄마가 저만을 위해 해주시는 잡채며 도미찜이며 준비하시느라 분주하셨는데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거래처에서 선물이라도 보냈나 택배기사인가 싶어 누구냐 묻지도 않고 제가 얼른 문을 열었는데 우리 집은 또 어떻게 알아낸 건지 엄청난 크기의 빨간 집채만한 장미를 낑낑대며 들고 오는 사람이 글쎄 시아버지였습니다. 제가 먼저 알아보고 인사도 채 못하고 서 있는데 시아버지는 저를 엄마라고 생각했는지 꽃다발을 쑥 내밀었고 대답이 없자 꽃다발 옆으로 고개를 빼 저인 것을 보고는 얼굴이 붉어지더니 어버버버 말을 못 잇고 어쩔 줄을 몰라 하셨습니다. 제가 얼굴을 딱 굳히고 잡아먹을 듯 쳐다보고 있는데 엄마가 누구니? 뭐하니? 물으시며 부엌에서 나오셨다가 어머 사돈어른 하시며 앞치마에 손을 닦으시며 달려오셨는데 저는 그대로 이 집에까지 쳐들어온 천지분간 못하는 시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하나 압박위에 들어가면 난리 날 텐데 이 생각뿐으로 달려드시는 엄마를 잡았습니다. 엄마가 이악 물고 눈에 잔뜩 도끼 올라있는 제 표정에 놀라시더라고요. 오늘 친정 파티한다는 소리에 아버님이 축하꽃 가져다 주시려 오셨네요. 엄마, 오늘 우리 식구끼리 마지막 파티한다고 말씀드렸거든. 안 그래도 동현 씨한테 아버님이 꽃 얘기하셔서 설마 해서 안 샀는데 이렇게나 커다란 꽃다발을 주시네. 확실히 외국물 먹으신 분이라 굉장히 센치하시고 감성적이셔. 아유 이뻐라. 오늘 어머니하고 또 데이트 하신다는 소린 들었어요 아버님.
꽃 감사하고요. 우리끼리 먹을 거라 준비가 단촐해서 모시기도 그렇고 도시락 싸기도 그렇네요, 아버님. 저희 이바지 할 때 본격적으로 우리 엄마 솜씨 보셔요. 아참, 결혼식 끝나고 바로 미국 가실 건가요? 아버님 예전에 그렇게 혼자 집에 안 가셨으면 아마 그 편에 어머님 댁에서 들려보냈을 이바지 요즘은 신혼여행 다녀와서 가져가거든요. 저는 신발 벗을 틈도 안 주고 이제 어머니 만나러 가셔야죠 하며 서둘렀고 눈치를 채신 건지 어쩐지 엄마가 잡지 않고 인사하자 따라 깊숙이 허리 숙여 인사하는 아버님을 제가 배웅한다며 모시고 나왔습니다. 미안하지만 저는 아버님을 위해 결혼을 포기할 생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속으로 부하가 치밀었지만 딱히 떠오르는 것도 없어 생각나는 대로 유치한 으름장을 늘어놓았습니다. 와, 동현 씨한테 이야기 들으면서도 설마 했는데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오셨어요? 아버님, 저희 헤어지라고 하셨다면서요? 그래서 저희 헤어지면 아버님이 어쩌시려고요? 우리 엄마 아빠 이혼이라도 시키시게요? 대체 그 이쁜 어머님 놔두고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이거 우리 아버지 무시하는 처사인 건 아시죠? 아무리 정에 목마르고 아무리 철이 없고 잘났대도 이건 아니잖아요. 이젠 동네 뜨르르 평판 있는 유지댁 도련님도 아니고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동현 씨도 아버지 있나 없나 상관없이 잘한 사람이라 당장이라도 안 봐도 상관없다는데 아버님이 이런 거 어머니께도 알리고 아주 끝장을 볼까요 우리?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 싶다 원이야. 오해는 마라. 그냥 여지껏 한 번도 제대로 못 만난 사람, 동현 어미하고는 또 다른 사람 지금이라도 만나 나는 하늘에 감사하다. 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어. 치근덕거리는 여자들 눈에 차지도 않았던 사람이야. 난 아무래도 외국 여자들보단 한국 여자가 좋다. 미국에서 본 한국 여자들은 돈 보고 달려들고 순수함이 없었어.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가 보던 사람하고 다른 내가 바라던 모습인 사부인 보고 반해서 정신 놓은 것은 맞다. 그렇지만 나도 이런 내가 정상이 아닌 것은 안다. 오늘은 인사하려고 들른 거야. 마지막으로 딱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 해보고 마음 정리하려고. 남자로서 흠모하는 여자에게 꽃 선물은 주고 싶어. 내가 일생 동안 한 번도 정식으로 안 해봤다. 네 시어미와 동산에서 뒹굴며 야생화 꺾어받치며 머리에 꽂아주긴 했는데 결말이 그렇게 돼서 좋은 기억은 아니거든. 다음부터는 내 사돈으로 돌아가 사부인을 대할 거다. 네 말대로 이제와 뭐 어쩔 수도 없는 거고 너희 결혼 끝나고 들어가면 한국에 자주 들르지도 못하고 얼굴 볼 시간도 없어 어차피. 나 마음 정리됐고 요 근래 이상하게 굴어서 미안하다 원이야. 동현이에게도 미안하고 그만 잊고 마음 풀거라. 미안하다. 내가 아직도 철이 덜 든 모양이야. 아들 결혼한다는 소리에 내가 넋놓고 흘려버린 지난 시간이 떠오르고 나도 모르게 내가 그만큼 나이 든 건 잊어버린 모양이다. 하시는데 참 저도 모르게 짠한 마음이 드는 것이 이 집 남자들 참 구제불능입니다. 동현 씨도 제게 반한 게 언젠가 앞단추 떨어진 거 조용히 불러 달아줄 때였다면서 자기는 자식으로 평범한 어머니가 대하는 사랑 못 받았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사는데 듣자 하니 아버님도 그러셨습니다. 세상 잘난 맛에 사는 양반이 혹하니 아무것도 아닌 모습에 반한 상대가 하필 사부인이니 본인은 또 얼마나 속 탔을까요? 내심 마음 추스리려고 했다가 새벽마다 센치해셔서 일내신 모양인데 안 되겠다 싶어 다시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나마 시키려고요. 우리 원희가 다시 인사하고 가라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사실 그 꽃다발은 사부인께 드리는 겁니다. 모자란 신랑 아버지가 귀하디 귀한 따님 곱게 키워 트집 하나 안 잡고 여러모로 미숙하고 쉽지 않은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한 마음 담아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향기 좋고 제일 탐스러운 장미농장 알아내서 특별히 부탁한 거니 두고두고 보시며 혹시라도 집사람이 서운하게 굴더라도 너그러이 봐주세요. 그 사람 정말 철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기분 상하실 일 많을 겁니다. 동현이야 저보다야 낫겠지만 아버지 역할을 제가 없어서 언제 빈틈 보일지 장담은 못하지만 저보다 나을 겁니다 아마. 저는 시 끝내고 조만간 미국 들어가서 한동안 또 바빠질 겁니다. 결국 어른들이 이 어린 부부 뒤치다거리 하실 것이 뻔해 죄송스러워 겸사겸사 들렀답니다. 참 사돈어른 복 많은 남자로 제가 많이 부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보다 사부인 뵈니 선녀 같고 부럽고 질투나네요. 그럼 건강하시고 식장에서 뵙겠습니다. 얼굴이 벌개져서는 종종 선물 챙길 테니 기쁘게 받아주십사 인사를 하시자 엄마도 알겠다시며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하셨고, 운전석에 오르셔서도 감정을 주체 못하시던 아버님은 유리창을 내리시더니 제게 고맙다 인사하시며 미소를 지어 보이셨습니다. 시아버지가 우리 엄마에게 반하는 바람에 하마터면 삼류 드라마 찍을 뻔했던 양쪽 집안은 다행히 마무리되어 결혼에 꼴이 냈는데, 예식날 아버님은 참 탤런트 뺨치게 멋진 모습으로 제 친구들이 다들 완벽한 미중년으로 이상형의 표본 아니냐며 가슴 두근거린다며 난리였는데, 실제로 앵간한 젊은 남자보다 더 멋졌습니다. 시어머니도 이런 시아버지의 모습에 옛 생각이 나시는지 옆에 찰싹 달라붙어 계셨는데, 물론 이것은 보기에만 그렇지 가까이서 들어보면 두 분이 아웅다웅 장난 아니셨습니다. 서로 한마디를 안 져주시더구만요. 어머님이야 한결같은 분이시라 새로울 것은 없는데, 아버님이 또 신기한 게 우리 친정엄마 앞에서는 세상 그렇게 배려하고 바로 자기 마음 추스리고 정도 지키시는데, 또 시어머니께는 어린애처럼 빽빽 세상 이런 말 안 듣는 7살이 따로 없습니다. 웬일이야 싶은데 또 보고 있다 보면 시트콤이 따로 없습니다. 두 분 다 단순해서 한 분이 팩 토라져서 앞장서 가시다가도 어머 이것 봐 하면 뒤에 따라 붙어서 뭐? 하고 곧잘 말하십니다. 이런 두 분 보고 확신이 든 게 아마 우리 엄마랑 뭘 어쩌셨어도 시아버지 못 버티셨을 겁니다. 우리 엄마는 한번 화나시면 한 달 내 입 꾹 다무시는 타입이거든요. 시아버지는 저번에 제가 한 말 때문인지 저희 신혼여행 갔다가 이바지한 음식 받아보시고 가셨습니다. 대놓고 표현은 안 하시지만 가타부타 말씀 한마디 없이 음식 한 점 한 점 소중히 넣고 음미하시며 송구스럽게 드시며 감격해 하셨는데, 이바지 음식 아마 절반은 사셨을 겁니다. 누가 직접 준비하나요? 어머니나 아버지가 알턱이 없는 분들이니. 그렇게 우리 엄마는 요리와 살림의 여왕으로 더욱 시댁 어른들의 흠모의 대상이 되어버리셨는데, 저희가 물러나올 때는 사부인 최고라는 시아버지와 그런 아내를 두고 아무렇지 않게 사는 사돈어르신이 진짜라며 아웅다웅 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아버지는 미국 가시고 친구로 지내기로 하신 어머니는 여름마다 초청받아 미국 가십니다. 도착해서부터 두 분은 저희에게 실시간 생중계로 싸움을 이어가시는데, 중간에 낀 저희는 배꼽 잡고 구경하고 있습니다. 도착하기 전까지는 분명 몇 시 비행기로 도착할 시간 지났는데 어머니가 게이트에 안 나타난다며 걱정하시더니, 도착 하루 이후부터는 네 어머니 찾는 사람 없냐며 언제 간다니 투덜투덜 한 달을 그러시는데,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기 전날까지는 두근거리고 설레서 잠 못 잤다고 하시더니, 도착하고부터 음식이 느끼하고 영감탱이도 느끼하다며 투덜투덜 대십니다. 아버님은 어머니 편이나 국제우편으로 저희들 선물을 챙겨 보내시며 친정어머니 선물도 꼭꼭 챙기시는데, 우리 아이 낳았다는 소식에 모처럼 들어오신 시아버지가 아이를 안고 두 눈을 꼭 감고 한참을 숙연하게 계셨답니다. 정작 당신 아들은 두 부부가 빽빽 자존심 하느라 못 안아보신 분이니 무슨 생각을 하실지는 말씀 안 해도 알겠더라고요. 그 모습에 정말이지 시어머니께 말할 지경까지 가지 않아 얼마나 다행인가 싶어 가슴을 쓸어내렸답니다. 이제는 서로 예의 차리는 사돈으로 표정 관리도 잘하시는데, 우리 아이들 커가면서 비로소 할아버지로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이시긴 합니다. 물론 어머니 옆에 계시면 말짱황이죠. 정말 두 분은 희한할 정도로 상극인데, 사주단자 주고받을 때는 천생연분이라고 했다니 모를 일인데, 세상 깍쟁이로 빽거리다가도 어머니는 아버지가 나중에 늙으면 옆에 있을 사람은 자기밖에 없지 않냐 하십니다. 친구로서 보살펴 주겠다는 것인데 아버지는 또 몸서리치며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 하시며 질색하시면서도 슬그머니 그러려면 미국보다 한국이 편하겠지 하시며 별장 겸 마지막 여생 담을 집까지 사두셨습니다. 아웅다웅하면서도 두 분 다 바람은 안 피우고 이혼하고 오히려 사이가 더 좋아지셨으니 결혼하실 적에 사주 누가 봤는지 맹탕이면서도 신묘한 양반입니다. 하여간
저는 허리에 나날이 살이 붙어서 아버님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기인이 거기 다이어트 음식이나 약 좀 보내주시면 안 되냐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버님은 절대 호응을 안 해주십니다. 원희 너는 지금 완벽하니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건강만 하라십니다. 당신 눈에는 하나도 안 쪘다고요. 그러고서 보내주시는 것은 애들 간식하고 제 화장품이나 엄두도 못 내던 가방들이나 옷인데 누구에게 부탁했는지 제 퉁퉁한 허리도 안 끼고 제법 맵시 있게 떨어지는 옷들이라 덕분에 더 해이해집니다. 남편에게 투덜거리니 부끄럽게도 아버님이 저번에 우리 아버지 붙잡고 꼬치꼬치 캐물었던 것처럼 제 신상이나 스펙에 대해 꼬치꼬치 물으시고는 제 인바디 검사지 보내라고 해서 드리니 내장 지방이면 건강을 위해 빼겠지만 다 껍질살이니 뺄 것 없다며 만난 것이나 많이 사주시라 했답니다. 너무 말라도 힘 못 쓴다는 거죠. 남편에게 괜시리 멀쩡한 사람 살 뺀다고 힘들게 하지 말고 달 항아리처럼 복스러운 마누라 귀한 줄 알고 살라셨다는데 어머니처럼 몸매 얼굴 이쁜 거 다 소용없다. 딱 부러지게 말씀을 하시니 남편도 뼈저리게 느끼고 사는 사람이라 바로 깨갱하며 토도 못 달고 예의하고 만다는 것이죠. 남편이 뚱해서는 너는 좋겠다. 그 몸매를 해서 이쁘다고 칭찬도 받고 하는데 우리 시아버지 눈에는 제게 이런 체질을 물려주신 우리 친정엄마도 달 항아리로 보이셨던 걸까요? 왠지 그럴 것 같은 촉이 빡 오는데 말이죠. 덕분에 저는 시어머니 날씬한 몸매 부럽지 않고 열심히 맛난 것 먹으며 힘차게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 저희가 어머니께 도움받는다고 고자질했다면 오늘날 우리 모습은 없었을 겁니다. 시끄럽긴 하지만 뒤늦게나마 큰 힘 되어주시고 자상하게 챙기시는 아버님이나 시어머니가 최고로 싫은 이유인 잔소리 없는 시어머니도 좋습니다. 처음부터 딱 살림 젬병으로 아무것도 모른다고 인정하며 나는 도움 하나도 안 되는 인간이다 당당하게 선언하신 어머님은 참견 없이 따르며 제가 뭐 할 적마다 와 하는 눈빛으로 전문가인 도우미 아줌마들 하는 것을 너도 할 줄 아냐며 감탄하시는 시어머니도 귀엽긴 합니다. 별것도 아니고 후라이팬 전 뒤집었더니 저러십니다. 요즘 나중에 아버지 아프실 적 운운하며 살림시켜 먹는데 열심히 하시네요. 보나마나 제가 모시게 될 게 뻔하니 어머니가 제 보조는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꽃꽂이 하시던 양반이라 손재주 있고 머리도 좋아서 곧잘 하십니다. 범상치 않은 시부모보다 보니 저도 점점 괴짜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 허리만 드럼통이 된 것이 아닌지 마음까지 펑퍼짐해진 것 같은데 전 이런 제가 좋습니다.